자, 봅시다. 1번. 1번은 너무 쉬우니까 빨리 합시다. A는 x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했고 B는 3x제곱 플러스 5y제곱. 그러면은 여기에서 식의 3x 마이너스 4a가 2b 플러스 x. 그러면은 x는 어떻게 돼요? 2분의 4a 플러스 2b 정리해주면 2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주면 3이 아니지. 계산해주면 5x제곱 여기 왜 xy라고 쓴가? y제곱이지. 계산해주면 5x제곱 플러스 y제곱 뭐 이거밖에 없을 거고요. 자 2번은 px가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되게 간단하게 바로 이제 풀 수가 있죠. 그냥 우리가 구하는 건 p의 마이너스 1,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이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5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답은 11 이렇게 나오겠다. 답은 4번 이렇게 간단히 나오고요. 3번 이것도 뭐 계산만 잘하면 뭐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내면은 계산합시다. 자 처음에 계산은 마이너스 6 나오고 플러스 3i 플러스 8i 다음에 마이너스 4i 제곱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1i 이렇게 금방 나오겠죠. 1번까지 있는 건 틀릴 사람이 거의 없을 거고요. 자 4번도 빨리 봅시다. 4번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a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x 플러스 2b 플러스 1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x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되는 그런 수치 대입법을 사용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는 그냥 개수 비교법을 사용해도 되니까 바로 a가 b 플러스 1 1창이 같은 경우가 되겠고 3이 2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a는 여기서 b 먼저 구해주면 b는 1이 나오고 a는 2 이렇게 나올 테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3 하고 나와서 1번이 다음에 5번은 그 식을 일단 써보면은 52의 세제곱 플러스 8 다음에 52 곱하기 50 플러스 4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키워드는 x를 과연 뭘로 둬야 될까요? 어떤 x라는 문자로 치환을 할 때 x를 그냥 52라고 두면 편하죠?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8를 바로 x제곱으로 쓰면 안 되고 x 곱하기 50은 x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어서 간단하게 인수분해를 빨리 할 수 있겠죠? 8을 2의 세제곱이라고 쓰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어서 없어지고 결국 남는 건 x 플러스 2 x는 근데 52였으니까 답은 54 하고 되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6번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근을 가진 2차 방식을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포함을 해야 되죠? 그치? 같다는 것만 조금만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기억 바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러면 얘는 판별식 적용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얘는 0보다 크게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사실 얘는 바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알긴 아는데 판별식의 모양에다 그냥 붙여봅시다.
판별식에다 붙여오면 특히 이 경우에는 그냥 판별식이 아니라 짝수 판별을 쓸 수 있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 곱하기 1 해서 0 이렇게 될 테니까 얘도 실근을 가지게 되겠죠. 실근의 형태는 뭐 중근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얘는 그냥 판별식 적용하면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음수가 나와서 얘는 근이 안 되겠다. 리을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니까 얘도 판별식 정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얘도 음수가 나오겠죠. 그치? 자 마지막에 미음 2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는 0 얘도 그냥 판별식 적용해주면은 5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 해서 여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형태니까 이쪽 뒤에가 여기 뒤에가 전체가 양수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양수가 되고 미음도 답이 되겠다. 사실 이걸 나중에 이제 근해 공식이나 이런 데다 써먹으면은 여기 마이너스 4가 뭐예요? 여기서 어떤 걸 가리킵니까? 여기 뒤에 상수항이 어떤 의미가 있죠? 원절. 어떤 꼴이? 원절. y 절편의 의미도 있는데 저는 두근의 곱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두근의 곱이 음수가 되면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래로 블록인데 두근의 곱이 음수가 되면은 항상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이거 근해 분리할 때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근해 여기 그 판별식 집어넣기 훨씬 편하지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자 다음 쪽. 자 7번. 7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음부터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치환을 해야 되겠죠? 치환을 할 때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x를 치환을 하자. 대문자 a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대문자 a제곱 플러스 8 대문자 a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쉽게 되겠죠? a 플러스 2 a 플러스 6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면은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서로 다른 두 합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근이 맞겠죠? 그치? 뭐 이거는 뭐 감당을 못하니까 이 중에서 허근을 가지는 게 어떤 걸 가질까요? 라고 해보면은 일단 얘를 여기다 판별식을 해봅시다. 얘의 판별식은 어떻게 됩니까? 얘의 판별식은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2 2가 바로 나중에 좀 쓰고 1 곱하기 2 이렇게 되어서 얘는 양수가 되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겠죠? 실근을 가지니까 이 경우의 문제는 허용이 안 될 거고 그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얘의 경우가 짝수 판별식 적용해주면 음수가 나와서 이때 허근을 가질 테니까 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일 것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4, 두 근의 곱은 6 하고 나올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얘를 전개해주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4가 먼저가 아니라 6이 먼저지? 6 더하기 4 더하기 1 해서 11 하고 이렇게 빠르게 나오겠다. 간단하죠? 자 일단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주어져 있고 2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이런 꼴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이건 뭐 빨리 계산은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꼭지점이 보이는 형태로 바꿔줘야 표준형 형태로 바꿔줘야 최대 최소를 구하러 갈 수 있겠죠? 얘를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형태로만 할 거고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씩 일부를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뒤에 어떤 상수항이 있어야 돼요? 플러스 4가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플러스 4를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플러스 4를 한번 했다면 마이너스 4도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치? 네,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가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될 테니까 마지막에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렇게 꼭지점을 구했습니다. 자, x의 범위를 다시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를 얘는 이 창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인 형태죠? 그래서 계략적인 형태만 그려보면은 2에서 꼭지점을 가질 것이고 마이너스 2와 3에서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2차 방정식 함수 얘네는 축의 방정식 x는 2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축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될 수 있다. 기억하시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소값이 x가 언제일까요? 마이너스 1일 때겠죠? 그치?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가질 것이고 그치?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구해주면은 여기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5 하고 나오겠죠? 그치? 최대값은 그대로 꼭지점일 테니까 x가 2일 때 그대로 a 플러스 4 하고 나올 것이고요. 그치?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3 하고 나올 테니까 최대값은 바로 여기에서 1 하고 나오는 게 답이 되겠죠. 그치? 자, 9번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한 근이 1 플러스 i다 냈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이 문제에서 유일하게 밑줄 쳐야 되는 조건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라고 할 때는 누구나 그러겠지. A, B는 실수다. 그치? 실수라는 조건이 제일 중요하죠. 실수하는 조건에서 한 근이 복소수 허근이에요. 그치? 그럼 바로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혈내근이 떠올라야 되죠. 그치? 혈내근이 떠올라서 1-i도 근이 되어야 된다. 그치?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가지는 애들은 누가 있을까요? 아, 여기 c가 아니라 3이네. 이런 문제를 좀 잘못 썼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가지는, 즉 1 플러스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얘는 이렇게 전개해 줄 수 있겠죠? 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될 것이고 제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치? 사실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이 너무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여기서 여러분은 뭐 쓰고 싶어요? 원래대로라면은 여러분이 수학상을 다 배웠어 라고 가정을 하면은 뭘 쓰고 싶습니까?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고 싶겠죠? 그치? 그것도 이따가 쓸 건데 지금 여러분이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를 학교에서 진도를 안 나갔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등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 근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p 플러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그러니까 풀이를 여러분이 이 문제가 일단 서술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이런 말을 넣어줘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은 요 사이에 요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항등식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좀 길게 가서.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쭉 전개를 다 해서 개수비교법을 하나하나 시켜도 되는데 이 p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구해야 돼요? 지금 여기 식에서 보면은 상수항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겠죠? 상수항을 비교를 하면은
왼쪽의 상수항은 3이고 오른쪽 식의 상수항은 몇이 돼요? 마이너스 2p가 될 테니까 p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에 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그치? 그런 다음에 얘를 다 전개를 해서 a와 b를 개수비교법으로 구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설명했느냐? 사실 별로 쓸모없을 수 있어요. 아니 3차원식 근각의 강을 쓰면 되는 걸.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을 쓸 때 3차 방정식의 근각 계수기를 쓰지 못하는 설정일 때가 있어요. 진도를 안 나갔을 때.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약간 길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3차원식의 근각 계수의 관계를 쓰면 지금 여기를 싹 쓸 필요가 없죠. 그치? 3차원식의 근각 계수를 쓰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i 나머지 한 근을 알파라고 둘 수가 있게 되겠죠. 그치? 그런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각 계수 좀 이때 좀 두드려줘요. 갔다 와. 갔다 와. 다시. 시공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서 우리가 써먹어야 될 게 3차 방식의 근각의 설명 중에서 어떤 걸까요? 세 근의 곱 정도 쓰면 바로 나오겠죠? 세 근의 곱을 쓰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곱하기 알파 한 것이 몇이어야 된다?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 이렇게 바로 나와서 여기 얘네 둘이 곱하면 2알파가 마이너스 3 해서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바로 나올 것이다. 이게 아까 전에 p가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나온 거랑 똑같은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는 바로 쉽게 구할 수 있다. a는 이 경우에 a는 정확히 마이너스 a가 세 근의 합이죠? 그치? 세 근의 합이 돼야 되니까 1 플러스 i 플러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해서 a가 몇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거 b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두 개씩을 나눠서 곱한 거 더하기 1 플러스 i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1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해서 b를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그치? 두 개씩 나눠서 곱한 거죠? 근데 a가 마이너스가 여기 계산을 잘못했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올 거야. 그렇지? 소리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가 여기서는 b를 계산해주면 b가 1 하고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이죠. 정확히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다 구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최종답이 지금 여기 뒤에는 안 썼는데 이 뒤에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여기는 지금 안 쓰긴 했는데 여기까지 완성을 시키면 여기에서 그냥 전개한 다음에 뭘 써야 돼? 항등식 개념에서 어떤 걸로 접근해야 되죠?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계수 비교법으로 자 10번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일단 뭐 2차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돼야 되는 건 좀 이따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런 식만 보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되게 전형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유형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끝에 이렇게 묶어줘야 공통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치?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얘를 뭐 치환을 해도 되는데 치환하는 건 되게 간단한데 치환하지 않고서도 바로 할 수 있겠죠? 그치? 이렇게 나는 여기를 한 덩어리 지금 뭐 해봅시다. 그냥 치환했다고 치고 얘를 a라고 두고 a
치환했다고 치고 a 곱하기 a 플러스 2 더하기 a 이렇게 되면은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a 소문자 a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자 얘가 2차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 치환한 a 대문자 a가 x 제곱 플러스 3x여야 되니까 결국 얘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은 a의 어떤 상수항 그냥 네모 더하기 제곱 꼴이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치? 그러면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바로 여기다가 판별식을 구해줘도 괜찮죠? 근데 그냥 a가 1일 때 식이 a 제곱 플러스 2 대문자 a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대문자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얘를 다시 바꿔주면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돼서 a가 1인 게 답인다. 이렇게 금방 써도 괜찮겠죠? 그치? 여기다가 판별식이나 뭐 이런 개념 굳이 집어넣지 않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이것이 a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돼야 완전 제곱식 꼴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서술형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1번 a-b가 1이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19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 이걸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게 a 4제곱 빼기 b 4제곱 플러스구만.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런 거에서 구해야 될 게 합과 곱 같은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했었죠? 그치? 최소한 이런 거에서 이 식을 변형해서 뭔가 다른 걸 알아내기는 해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변형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a-b의 세제곱 하면은 뒤에 뭐가 붙죠? 플러스 3ab의 a-b 이렇게 붙죠? 그치? 계산해주면 19는 1의 세제곱 플러스 3ab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b는 6 하고 나올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b가 1이고 ab가 6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겠죠? a-b의 완전 제곱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몇을 더해줘야 되겠어요? 몇을 더해주면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 나올까?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4ab가 곱해져야 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몇 하고 나오겠어요? 이건 좀 옆에다가 쓰자.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은 25 하고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얘는 다시 한번 풀어주면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하고 나오고 이것이 25다 하고 나올 겁니다. ab는 위에서 6이다 라고 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2 곱하기 6 한 것이 25 하고 나오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몇 하고 나오겠어요? 13 하고 나오겠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치?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a제곱 플러스 4제곱을 구하러 갈 수가 있겠죠.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전체를 완전 제곱한 거에서 몇을 빼줘야 되면 2a제곱 b제곱을 빼줘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a제곱 b제곱은 a, b 전체의 완전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계산을 하면은 13의 제곱에서 2 곱하기 6의 제곱 이렇게 빼줘야 되겠다. 그러면 169에서 6의 제곱은 36이고 72를 빼면 되겠죠. 그치? 얘를 계산해주면 97 하고 나오는 게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앞으로 가다 보면은 앞으로 가다 보면 여기서 왜 이렇게를 해야 돼? 왜 이걸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a 플러스 b를 왜 구하러 갔느냐? 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왜 구하러 갔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a, b를 구하는 것까지는 여기 문제의 시작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a 합 곱은 구해야지, 그치? a, b는 항상 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걸 생각해보세요.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이었어요. 그럼 얘는 제곱의 제곱꼴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완전 제곱에서 2AB의 완전 제곱을 빼야겠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A, B는 방금 구했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러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걸 구하러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머지 부분을 채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 약간 이제 문제 풀이를 그림 도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처음 문제에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치? 그러면 조건에서 바로 해석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방금 같은 경우에 A, B를 구할 때까지가 그냥 문제의 조건에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쭉 이어나가도 괜찮아요. 자기가 경험이 있고 그렇다면. 근데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에서 필요한 조건들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구하는 경우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맞물리는 이런 문제풀이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12번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다항식 a로 나누었더니 몫이 뭐가 되냐면 2x 플러스 1이 되고 뒤에 나머지가 3x 플러스 4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제 a를 구해야 돼. a를 구하려고 하면은 나머지를 넘겨주고 2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일단 나머지만 넘겨주면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한 것이 a 곱하기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3차식을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을 2x 플러스 1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나눠도 되는데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누면 조금 더 쉽고 빠른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조리제법이 있죠? 조리제법을 하러 갑시다. 얘를 뭘로 나눠줘야 되느냐?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될 테니까 이 조리제법을 그대로 쓰면은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2x 몫이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여기 식처럼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2를 곱해주고 몫에다가 2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2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a가 되겠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5번 하고 바로 나오겠네. 자, 13번은 오답률은 높은 문제인데 왜 오답률이 높은가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시되는 게 뭐냐 이럴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거에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2차 방정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인데 2차인 방정식이다라고 아예 못을 땅땅 박아놓은 거예요. 그 말인즉슨 2차 항이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2차 항에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2차 항의 개수가 무조건 0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죠. 이런 말이 무조건 끼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kx제곱 플러스 2에 k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3 얘가 여기에서 2차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k는 절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이 틀렸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것만 이제 주의를 하시고 항상 실근을 가져야 된다 라고 했어요. 실근을 가져야 되면은 이 경우에 짝수 판별식을 쓰러 갈 수가 있겠죠. 짝수 판별식을 쓰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의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테니까 얘를 계산을 해주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주면
얘가 그냥 5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같아도 중근일, 0과 같아도 중근일 가지니까 실근이죠. 그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쓰면은 될 것 같지만 아까 전에 쓴 K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을 꼭 써줘야 되죠. 같이 쓰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겠죠. 그치? 이 점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문제에서도 여러분 다른 문제에서도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많이 봤겠지만 그냥 방정식이라고 돼 있으면 얘가 몇 차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얘가 이 식이 이게 문제가 그냥 방정식이었다면 K가 0이어도 됐을 거야.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항상 이렇다라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K 값을 K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정해줘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서술형에서 그냥 K가 0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냥 K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 표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답지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답지에다가 이렇게 쓰고 싶을 거예요. K는 마이너스 5분의 1인데 뭐 단 K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를 권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2차 부등식 할 때 많이 배워봤겠지만 최대한 다 부등식꼴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K가 0과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은 좀 약간 비형식적, 비공식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답지에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는 쓰지 않고 최대한 이런 부등식 0에 포함돼서 0,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고 혹은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기를 권장하는 거죠. 뭐 그런 걸 좀 엄격하게 보는 성이면은 방금 전에 K가 0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그냥 너 이거 틀렸어 하고 넘길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4 하고 여기까지는 뭐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알파 바랑 베타 바가 들어가 있네요.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걸 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게 알파 바의 제곱분의 알파 베타 알파구나. 그 다음에 베타 바의 제곱분의 베타를 구하다. 그러니까 알파 바랑 베타 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아까 전에 필요한 혈례근 같은 개념이죠. 그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항상 뭐라고 실수 개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치? 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개수가 모두 실수인 방정식이다. 실수인 방정식이다 혹은 방정식이므로 이렇게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근이 허근을 가질 때 두 허근이 뭐라고 써야 돼요? 혈례복소수 관계다. 이렇게 말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식으로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말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서술형에는 식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한글을 써야 되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걸 꽤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도 좀 따라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허근이 서로 혈례복소수 관계다라는 얘기는 알파의 혈례를 취했더니 이것이 다른 근 베타가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동시에 베타 이렇게 이건 동시라고 하면 그렇지 이건 연립 개념이니까 그리고 베타의 혈례를 취해도 이것이 알파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쓰면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거에 이 답지는 해답을 주지 못해요. 그 해답이 여기 있는 거죠. 개수가 모두 실수이므로 두 허근이 혈례복소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 풀이를 하러 가봅시다. 알파 반은 베타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베타 제곱분의 알파, 얘는 알파 제곱분의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빨리 통분을 해주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냥 계산이니까. 자, 그럼 얘는 빨리 계산해줘야, 설명을 해줘야죠. 알파 분자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분모는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계산해주면 별로 어렵지 않겠죠? 이것도 안 나오네. 계산해주면 4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래서 계산해주면 몇이 나옵니까? 1하고 나옵니다. 자, 15번. 여기에 이걸 쓸 때 이거부터 쓰고 가는 것도 괜찮죠?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돼야 되는 조건 어떻게 되죠? A랑 B랑 모두 음수일 때고 루트 A분의 루트 B가 하나로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나오는 경우를 보면은 이때는 언제냐면은 A가 음수, 분모가 음수고 분자는 양수일 때더라. 이렇게 이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풀면은 금방 풀리겠죠. 그치? 그럼 문제에서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빼주잖아.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얘를 위에 공식에 의해서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은 얘는 둘 다 음수인 경우니까 여기 위에 예외적인 계산법에 통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경우는 둘 다 음수니까 지금 이 경우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합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지금 합칠 수가 있게 되겠죠.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테니까 계산해주면 그래서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루트 2 i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A가 자, 16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제 Z는 A 플러스 BI인데 여기서 A, B의 조건이 있죠. 그치?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A, B는 0이 아닌 실수 0이 아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 부분에 좀 밑줄 치고 따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나중에 문제 풀 때 복선이 좀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라고 했으니 Z제곱 플러스 Z가 실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Z제곱 플러스 Z가 실수여야 되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Z를 A 플러스 BI라고 대놓고 여기 주어졌으니까 그런 다음에 실제로 얘를 제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해서 A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다 실수 부분은 그대로 유지돼야 되고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그치?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뒷부분을 계산하는데 조금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Z를 A 플러스 BI라고 두는 건 별로 두고 싶지 않고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 Z에 대해서만 계산을 최대한 하는 게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Z제곱이 실수여야 된다. 실수의 성질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Z제곱 플러스 Z가 실수해야 되면은 여기 식 전체에 켤레를 취해도 똑같아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실수라고 3이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3 플러스 0i 이런 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편례를 취해서 3 마이너스 0i가 되어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실수해야 된다라면은 원래식과 원래식의 편례를 취한 것이 모두 같아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경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걸 이용해서 되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해봅시다. 자, 여기 z제곱 플러스 z는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를 편례는 다 쪼개질 수가 있죠? 쪼개지면 어떻게 되느냐? z바 전체의 제곱 플러스 z바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다 통째로 넘겨줘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가 인수분해 될까요? 되겠죠? 그치? 얘 z제곱 플러스 z바의 제곱의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은 z 마이너스 z바 z 플러스 z바 플러스 z 마이너스 z바는 0 이렇게 되니까 z 마이너스 z바로 묶으면 z 플러스 z바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치?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z가 z바랑 같거나 혹은 z 플러스 z바 플러스 1이 0이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치? 자, 첫 번째 조건을 봅시다. z가 z바랑 같아야 돼요. 얘를 한글로 바꿔주면 z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한글로 바꿔서 이제 이 조건을 해석을 해주면 그치? z가 실수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치? z가 실수여야 된다면은 지금 z가 a 플러스 bi라고 했으니까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치?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b가 0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 조건에서 a, b는 0이 아닌 실수다고 주어졌죠. 그치? 그러니까 이 조건은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남은 조건은 오직 z 플러스 z바 플러스 1은 0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려면은 이제서야 이제 z는 a 플러스 bi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bi 더하기 a 마이너스 bi 더하기 1이 0이어야 되니까 이 조건을 풀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오게 되는 거겠죠. 어때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i라고 두지 않고 계산을 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러 가봅시다. 자, 기억 z바의 제곱 플러스 z바도 실수이다. 이거는 지금 여기 조건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것도 실수해야 된다. 이거랑 똑같죠? 그치? 그래서 여기 문제 풀이 조건에 있으니까 바로 항상 맞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치? 자, 다음에 니은이 문제인데요. 니은 z 곱하기 z바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z 곱하기 z바 a 플러스 bi니까 얘는 계산 여기다 식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bi 근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넣어줍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bi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bi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얘를 계산해주면 중간에 이제 저긴 다 사라지고 합성식이 될 테니까 4분의 1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치? 자,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b제곱은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의 최소값은 4분의 1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에서 이게 나옵니다. 0이 아니라고 했죠? 이게 계속 쓰여요. b가 0이 아니므로 b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죠? 같을 수가 없지 이제. 그치? 따라서 z바는 4분의 1 플러스 b제곱은 어떻게 돼야 되냐? 4분의 1보다 크다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4분의 1보다 크다 같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으로 치면은 여기 z바라는 축이 있다면은 4분의 1보다 항상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겠죠. 이런 범위에 그 최소값이 있습니까? 없죠. 그치? 따라서 니은은 최소값이 4분의 1이 아니라 최소값이 없다여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치? 최소값은 없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문제 조건에서 0이 아니다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중요하니까 봐줘야 된다는 거죠. 자, 디귿을 봅시다. 디귿도 지금 이렇게 해둔 게 있으면 꽤 편합니다.
자, 왜 안 나오지? Z분의 1 더하기 Z바 분의 1이에요. 자, 얘 통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Z 곱하기 Z바 분의 Z 플러스 Z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Z 플러스 Z바는 여기 문제 푼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Z 플러스 Z바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죠? 그치? 그래서 얘는 Z 곱하기 Z바 분의 분의 마이너스 1인데 Z바는 니은에서 뭐라고 했어요? 4분의 1 플러스 B제곱이라고 했죠? 그치?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4분의 1 플러스 B제곱 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나요? 그치? 그러면은 분모 역시 실수고 분자 역시 실수가 되겠죠? 실수 나누기 실수를 하면은 항상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고요. 자, 봅시다. A, B, C, D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A, B, C, D 각각의 좌표들을 다 하나씩 구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근데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참수의 성질 중에 하나를 쓸 거예요. 이참수의 성질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이참수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했죠. 그치? 그 점을 여기는 축이 x는 y축 그 자체니까 OB와 OC의 길이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여기의 길이를 스몰 a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C의 좌표가 바로 a, 0 하고 나오고 B의 좌표가 마이너스 a, 0 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A랑 D의 좌표도 같이 나올 거예요. A의 좌표는 B의 좌표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것이고 D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 하고 나올 것이다. 그쵸? 자, 그러면은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 자, 그러면 A, B, C, D의 둘레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A라고 했으니까 지금 A, B의 길이가 5-A 제곱이 되겠죠? 그치? 그리고 C, D의 길이도 똑같을 거고요. 그러면 A, B, C, D 전체의 둘레는 2A가 2개, 그 다음에 5-A 제곱이 2개 이렇게 있을 것이다. 그렇죠?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얘가 최대가 돼야 돼요. 최대가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A에 근데 여기에 이렇게 쓰고 최대값을 구하러 가는데 지금 우리가 뭔가 빠뜨린 게 있어요. 뭘 빠뜨렸을까요? A의 범위가 빠졌죠? 그치? A를 이렇게 BC를 이렇게 잡은 순간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범위가 생긴 거겠죠? 그치? 루트.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생길 것이다. 자, 그러면은 얘를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최대값을 구해주러 갑시다. 얘를 구해주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A가 1일 때 최대값을 가지겠죠. 꼭지점에서. 그치? 그래서 이렇게 A는 1에서 최대값 12. 자, 이렇게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구하라고 합시다. 이때 넓이는 2A 곱하기 5-A 제곱인데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자, 19번도 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랑 또 하나 직선이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두 교점을 각각 PQ라고 하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두 교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교점을 가진다라는 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얘네 둘을 연립한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이,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것이다. 이것도 역시 써줘야 되겠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될 테니까 판별식을 써주면 이렇게 되면 k의 범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k가 아마 4분의 21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그치? 이것도 써주셔야 돼요. 사실 이 문제 풀 때 그렇게 필요하진 않지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 3,5가 끝점이 아닌 성분 PQ 위에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y는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는 거겠지? 그치? 이런 모양이어야 돼서 여기 한쪽 P, 한쪽 Q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 3,5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얘를 서로 연립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3과 연관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치? 마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걸 생각을 합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마치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얘는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어딘가에 한 점이 3,0이어야 된다는 거였죠. 지금 마치 3,5가 3,0처럼 바뀐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쵸? 요 그림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식을 우리가 fx다 라고 두면은 f의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야 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치?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지금 제가 중간 과정을 살짝 생략한 셈이 됐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3,가 PQ 위에 존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사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2를 비교를 했을 때 3,5라는 점은 어느 쪽이 더 커야 돼요? 직선이 더 커야 됩니까? 이차함수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됩니까? 1차식 쪽이 더 커야, 직선 쪽이 더 커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 식이 여기로 넘어와서 지금 y는 fx라고 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3 그래서 f3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3이 아니지? 왜 마이너스 3이라고 썼대? f3이 0보다 작아야 된다 라는 걸로 바뀐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은 3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 플러스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야 하니까 k가 3보다 작아야 되겠다. k는 3보다 작고 동시에 4분의 2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k는 3보다 작아야 된다가 되겠죠? 그치? k는 3보다 작다라고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럴 때 k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답은 2가 되겠죠. 자, 20번도 나름 중요한데 혹시 정석 풀어보신 분이 있으면 정석 연습 문제 이거랑 똑같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나눠줄게요. 자, 어떤 모양이냐? 3차 다항식. 3차 다항식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름 중요하죠? 3차 다항식에서 F0은 0, 그 다음에 3F1은 1, 4F2는 2, 그 다음에 5F3도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F0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1, 2, 3에서 뭔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그치? 요렇게 얘네들끼리는 항상 서로 같고 여기 지금 1과 3을 보면은 항상 플러스 2씩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서로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F0도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혹시 2 곱하기 F0 빼기는 0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새로운 i의 함수를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4차 다항식 이런 말을 꼭 써주셔야 돼요. 왜 4차 다항식이냐면은 우리가 쓰려는 새로운 g의 x라는 식이 이렇게 쓸 거거든요. 이렇게 두자는 거죠. 새로운 4차 다항식. 왜 4차 다항식이죠? fx가 3차 다항식이고 거기다 1차식을 곱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치? 이렇게 쓰자. 라면은 이때 g0은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f0 빼기 0 해서 얘도 0 이렇게 나올 것이고 g1은 3 곱하기 f1 빼기 1 해서 얘도 0으로 나올 것이고 똑같은 식으로 이제 생략하고 g2도 0, g3도 0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다. 이해가십니까? 말인즉슨 얘네 4개를 모두 합치면 gx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랑 x-를 x-3을 모두 인수로 가지니까 어떤 p라는 곱하고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다. 이때 p 같은 거 앞에 맨 최고창의 개수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치? 최고창이 1이다 이런 말 없으니까 이렇게 써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 아까 전에 식으로 살짝 돌아가 볼까요? 여기에서 x에다 한번 뭐 넣고 싶어져요? 마이너스 2 넣고 싶어지죠? 그치?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g의 마이너스 2는 바로 2 하고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fx가 싹 사라지니까. 그런 다음에 g2가 마이너스 2인 거를 여기다 투영을 해봅시다. 그러면 g의 마이너스 2는 p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한 것이 2 하고 나와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p를 구할 수가 있죠? p는 몇이 나오니까 60분의 1 하고 나왔으니까 이제야 gx가 완전히 다 구해졌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gx를 문제에서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정의를 할 때 x 플러스 2 fx 마이너스 x라고 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fx를 하나하나 구해도 돼요. x 다 전개한 다음에 x 넘기고 또 x 플러스 2로 나눠줘도 괜찮죠?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문제에서 fx를 다 구하지 말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만 핀포인트로 딱 구해봅시다. 문제의 조건에서 결국 뭘 구하라고 했느냐? f의 몇을 구하라고 했어요? f의 5를 구하라 라고 했죠. fx를 x-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 식에다 x에다 바로 몇만 넣어주면 돼요? 5만 넣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7 곱하기 fx-5 한 것이 이렇게 안 나오냐? 한 것이 60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여기 계산한 거는 바로 2 하고 나올 테니까 F5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F5는 바로 1 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금방 나오겠죠? 자, 21번 3차당 얘도 3차당식이다 라고 했어요. 3차당식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항등식처럼 이제 써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목과 나머지가 모두 똑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죠. 그치? 자, 이렇게 쓰는데 사실 여기서 바로 여러분 쓸 때 바로 ax 플러스 b 하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더 써야 된다는 거죠. 그 한 줄 정도 더 써주셔야 돼요. 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문제에서 3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3차 다항식이므로 Q의 X가 1차식이어야 한다. 그치?
2차식에 1차식을 곱해야 3차식이 될 테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Q의 X를 AX 플러스 B라고 둬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1차식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도 역시 필요하겠죠. 왜냐면 A가 0이 되는 순간 fx가 더 이상 3차식이 아니게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얘를 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단 보세요. 또 f-1이 2라고 했죠? 그치? 그럼 여기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대입해 볼 수 있다. fx 여기 이거부터 써야 되겠구만. fx를 이제 바꾼 거부터 써야 되겠다.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ax 플러스 b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 또 f-1이 2이므로 f에다 마이너스 x에다 -1을 대입하면 f에 -1을 대입하면 여기 x 플러스 1의 제곱쪽은 싹 사라지고 -a 플러스 b가 2 하고 나오겠군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걸 이 상태로 놔두고 문제를 풀러가도 되는데 나는 미리 b는 하고 b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 식을 여기다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넣어봅시다. fx가 점점 바뀌어가죠? 이렇게 되었어요. 그치? 자, 그러면은 얘를 살짝 변형을 해볼 건데 어떻게 왜 이렇게 변형하는지 일단 변형하고 나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ax 플러스 a가 공통되는 게 보이세요? 그치? a로 묶어서 a 플러스 a에 x 플러스 1을 만들 수 있겠죠? 그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어요? 자, 근데 내가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 다음에서 fx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몫은 뭐 별로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를 r의 x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fx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a가 되고 뒤에 여기 2차식이 나머지 우리가 원하는 rx가 될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한 거죠. 그치? 이러면 훨씬 쉽다. 자, 그런 다음에 r의 x에서 이제 얘를 가져와서 r의 x는 다시 쓰면은 이 x 일단 전개 안 하고 그냥 놔둘게요. 큰 문제는 없어서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었다. 문제의 조건에서 r0과 r1이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r1이 아니 이렇게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다 그냥 0이랑 1 집어넣어도 괜찮죠? 혹은 뭐 어떤 식으로 풀어도 되겠습니까? r0과 r1이 같다는 얘기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치? 여기에서 그냥 집어넣어도 되는데 추계 방정식이 x는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바로 풀어도 괜찮겠죠? 그냥 사실 난 노가다 여기다 넣어서 바로 풀긴 했어요. 어떻게든 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푸니까 계산하고 a는 -6 하고 나온다 라고 해요. a는 -6 하고 나왔으면 여기서 바로 b는 몇이 나오죠? -4 하고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r의 x를 다시 써주면 여기를 잘못 썼네? 뭐라고 써야 될까? 플러스 2, 4, -2가 돼야 돼. 그치? 자, 수학합행 1번이에요.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들이 뭔가 하나씩을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다고 해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1 하고 나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얘를 그냥 전개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서 x의 개수를 잘못 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 제대로 본 거예요?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거죠. 그치? 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진이의 경우는 잘못 보고 풀었더니 근이 -1 플러스만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i가 안 들어가는 건 이렇게 쓰거나 혹은 x-1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렇게 이걸 계산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조금 계산이 어렵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하지 말고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하고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서 양변을 제곱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이렇게 돼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이지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올 건데 성진이의 경우는 상수항을 잘못 봤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본 거는 뭘 본 거예요? 상수항을 잘못 봤고 제대로 본 건 1차 항을 제대로 본 거겠죠. 더하기 EX. 여기 더하기 이렇게 옮길 때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식은 최고차항의 개수는 항상 x제곱 1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1차항의 개수는 플러스 2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수민이가 본 대로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 는 0까지 쓰느냐? 는 0까지를 써야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있으면 그냥 2차 식이고 는 0까지 등호가 있어야 방정식이 되고 는 0 대신에 이것이 는 y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2차 함수가 되고 그치? 이런 것만 잘 주의해 주세요. 방정식, 그러니까 식을 그냥 2차 식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 이렇게만 써도 괜찮죠? 근데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는 0까지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 해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바로 바꿔주면 근해 공식에다 넣어도 되는데 근해 공식을 한번 유도를 직접 해봅시다 라는 거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될까요? 양변에 루트를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뭐 이렇게만 써도 되고 조금 더 정말 엄밀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i 또는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정말로 완벽하겠죠? 뭐 위에처럼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써도. 자, 여기까지만 일단 쓰고 나서 조금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는데 하나는 x제곱 플러스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2차 함수고요. 하나는 2x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예요.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얘네들을 연립한 거 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준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뭘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치?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을 봅시다. 이 다음 조건에서 p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요가 1 마이너스 루트 5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지금 여기 우리가 바꾼 이 방정식의 이야기에서 바꿔주면은 얘의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치?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1 마이너스 루트는 당연히 1 플러스 루트 5가 근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 근거도 간단히 한 줄 써주셔야 되죠. 자, 문제에서 A, B가 유리수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각각 개수들에 해당하는 1,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1 얘네도 유리수겠죠. 이런 말을 한번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얘네 모두 개수들이 유리수라고 써준 다음에 그러면 유리수 개수인 방정식이 되겠죠? 유리수 개수인 방정식이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5이면 이렇게 되면 1 플러스 루트 5 역시 근이다. 아이고, 띄어쓰기를 뭐 이상하게 하네. 역시 근이 된다. 역시 근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x는 여기에서 조건을 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얘를 2차 방정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2차 방식으로 쭉 바꿔보면 x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5 하고 나오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하고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계산할 수 있죠? 자,
자, 이렇게 계산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위에 있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 플러스 b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어떤 조건이 나오냐?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하고 조건이 나올 것이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몇이 나옵니까?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3 하고 나오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살짝 여기로 좀 빈 공간이 별로 없어. 여기로 가봅시다.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최소값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다시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겠죠. 그치? 얘는 바로 바꿔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최소값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써는데 답지에다만 이렇게 민 이렇게만 쓰는데 최소값이라고 한번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7을 가진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이고.